오늘 레시틴 소개를 맡은 전수연. 김영철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6월 3일에 2년여 만에 출시된 추어블 레시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팀의 김영철 리더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김영철 리더님, 혹시 이번에 출시된 레시틴 드셔보셨어요? 그럼요. 이번에 출시되는 날 바로 주문을 했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먹어봤습니다. 네, 맛이 어떠셨어요? 일단 뭐랄까요? 일단 과자 같은 느낌이라 참 좋았고요. 꿀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런지 달달한 맛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달진 않고요. 오히려 딱 씹어 먹기에 딱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정의 크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크더라고요. 그쵸. 뭐랄까, 자세한 얘기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레시틴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2019년도에 단종되면서 기존 레시틴을 꾸준히 드셔보신 많은 ABO 분들이 레시틴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직 이렇게 새로 나온 레시틴이라던가 기존의 레시틴을 접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 레시틴은 무엇이고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레시틴은 기존의 것과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다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선 김영철 리더님, 네. 레시틴이 뭔가요? 레시티는 일단 우리가 그냥 용어집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레시티는 용어집에서 찾아보면 동물과 식물에 존재하는 양친매성의 황갈색 지방 물질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용어집의 설명이라 좀 난해한 것 같아요. 그쵸? 어려워요. 네, 그쵸.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레시틴은요, 동물과 식물에 있는 다양한 인지질의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지질이요?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데요. 네. 그래도 레시틴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이번에 출시된 레시피의 성분을 보시면 거기에 인지질 얼마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지질을 아는 것은 레시틴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지질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레시틴은 인지질의 혼합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레시틴은 포스파티딜 콜린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혼합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종류들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레시틴은 맨 처음 발견한 과학자가 이름을 처음 붙인 건데요. 1845년에 고블리라는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약사인 요 사람이 계란 노른자에서 처음으로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름을 이제 붙이면서 또 화학 구조식을 처음으로 밝힌 그게 이제 레시틴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지들 중에서 포스파티딜 콜린을 레시틴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 포스파티딜 콜린이 레시틴이라고 이제 처음엔 알려졌죠. 그런데 이제는 그 세포 내에서 발견되는 인지질의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전수현 리더님, 네. 혹시 레시틴이라는 이름 어디서 유래된지 혹시 아세요? 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유래됐나요? 네, 일단 레시틴이라는 이름은 일단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란 노른자에서 분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시틴은 그 계란 노른자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인 그 레키토스라는 말에서 이제 따가 와가지고 고블리가 레시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포스파티딜 콜린 외에도 레시틴을 구성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포스파티딜 콜린 이외에도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사실 레시틴은 인지질 말고도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총체로 말하는데 여기서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게 인지질이기 때문에 인지질 종류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레시틴을 구성하는 인지질 종류는 포스파티딜 콜린 이외에도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 그다음 포스파티딜 세린, 그리고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그리고 포스파티드 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레시틴을 구성하는 인지질 종류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우리 출시된 레시틴이 이제 대두에서 추출한 인지질들이 함유 있는데 이 대두에서 추출한 경우에는 포스파티딜 콜린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 아메이의 추어블 레시틴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 그럼 리더님, 레시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질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인지질은 무엇일까요? 네. 우선 인지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에서 지질, 뭐 지방이라고 하죠. 지질을 일반적인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조에서 변형된 것이 인지질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지질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 아주 기본 구조는 하나의 글리세롤 분자에, 글리세롤 하나에 분자에 세 개의 지방산이 붙어 있는 구조가 지방의 기본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름도 글리세롤이 세 개라고, 글리세롤에 세 개의 지방산이 붙었다고 해서 트리아실 글리세롤 또는 트리글리세레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트리죠. 우리가 트라이앵글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 개라는 의미고요. 아실은 지방산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글리세롤이니까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세 개가 붙었다는 그런 구조죠. 이런 지방은 그런 구조 때문에 물을 굉장히 싫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죠? 기름과 물이 잘 안 섞이는 거. 그쵸, 물과 잘 그쵸, 섞이지가 그쵸.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지질은 그러니까 붙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인지질 그리고 레시틴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세 개의 아실입니다. 즉 세 개의 지방산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이 아랫부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인지질은 뭐냐? 인지질은 보통 우리가 영어로 하면 이제 포스포리피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스포라는 부분이 이제 인산, 즉 인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리피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리피드라고 하는 부분이 지질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름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질 구조에 인산이 붙어 있는 형태가 돼버리는 건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글리세롤에 세 개의 지방산이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지방산 하나 대신에 인산이 붙은 구조가 바로 인지질입니다. 네, 그래서 인과 지질이 합쳐진 구조다 해가지고 인지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레시틴이 다양한 인지질의 혼합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인지질의 종류는 왜 이름들이 다 다른 건가요? 인지질 종류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인지질은 기본적으로 지질 구조에서 한 개의 지방산 대신에 인산기가 붙은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 인산기 끝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기 R이라고 써져 있는 조그맣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물질이 붙느냐에 따라서 인지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네. 물론 인지질의 정확한 종류는 그거 말고도 지방산의 종류와 그 다음에 지방산의 길이와 그 다음에 포화지방산이나 불포화지방산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인지질의 종류는 인산계에 어떤 것이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포스파티딜 콜린의 경우에는 인산기 끝에 콜린이라는 분자가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 중 레시틴의 주 성분인 포스파티딜 콜린에 붙어 있는 이 콜린이라는 구조인데요. 네. 이게 이제 레시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중요한 성분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레시틴은 양친매성 물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도 원래 지질은 기름하고만 친하고 물을 싫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요거를 이제 물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기름하고 친하다고 해서 친유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물을 싫어한다는 싫어. 측면에서는 소수성이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데 원래 지질 분자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지질 분자에 인산기가 붙음으로 인해 가지고 네. 인지질은 물과도 친하고 기름과도 친한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갖게 되고요. 물과 친한 성질은 이제 친수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산기가 붙은 부분은 친수성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지방산이 붙은 부분은 친유성이라고 해서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친매성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레시틴을 계면활성제의 일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지질과 레시틴이 조금 더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인지질, 아니 그냥 편의상 네. 저희가 레시틴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텐데, 그럼요. 네, 우리는 지금 이제 레시틴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 네, 이런 레시틴이 세포 내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네, 레시틴은 아까 인지질의 혼합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인지질은 레시틴 이렇게 뭐 이해를 하셔도 편의상 좋을 것 같고요. 인지질은 세포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 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여기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서는 레시틴과 관련된 부분만 좀 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세포 내에서 레시틴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요. 세포 하나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입니다. 우리 몸은 한 수십 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각각의 세포의 가장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세포막이라고 하는데요. 그 세포막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 인지질 성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시틴이 친유성의 성질, 즉 친수성과 친유성이라고 했는데 친유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용성 비타민과 같은, 즉 우리 이번에 취업을 레시틴 성분 중에 이제 비타민 E가 같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비타민 E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을 체내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레시틴이고요. 특히 비타민 E와 찰떡궁합의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 아마 말씀드릴 거에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혈관 지킴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뇌신경세포, 신경세포 중에서도 뇌신경세포 에서 그 중요한 신호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데 중요한 재료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네. 뇌세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일단 하나하나씩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지질은 물과도 친하고 기름과도 친한 양친매성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요, 물 속에 인지질이 들어갔을 때 바로 친수성 머리 부분은 물과 친하다고 했으니까 물 쪽으로 다 향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소수성 부분, 즉 친유성 부분은 물을 싫어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안쪽으로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는 세포는 세포 안쪽과 바깥쪽이 다 물 성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 쪽을 향해서는 다 머리 쪽이 향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유성인 부분은 꼬리 쪽은 다 안쪽으로 자기들끼리 붙어서 하나의 이렇게 주머니와 같은 막을 형성하게 되고요. 요런 구조가 이제 세포막의 구조가 되는데 요런 구조를 통해서 세포 안팎으로 물에 녹기 좀 어려운 이런 지질 성분들의 분자들을 자유롭게 운반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성질 때문에 인지질을 이제 계면활성제 일종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면활성제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유화제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런 유화제는 그 식품이나 화장품이나 의약품 같은 곳에서 아마 화장품 성분 얘기할 때 화장품의 어떤 원리 같은 거 얘기할 때 피부 흡수를 돕기 위해서 이멀전 타입이라는 거 아마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바로 그 이멀전 타입이나 이멀전 형태라는 거의 원리는 바로 다 인지질과 같은 이런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유화제를 로써 넣어서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레시틴이 또 다른 역할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예, 바로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이번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콜레스테롤이 어떤 것인지부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수연 리더님, 네. 혹시 콜레스테롤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혈관벽에 막혀서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나쁜 녀석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콜레스테롤은 세포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물질이요? 어떤 면에서요? 콜레스테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스테로이드계 지질의 한 종류이거든요. 네. 아까 파란 요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스테로이드계 물질의 기본 구조를 나타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왼쪽 끝에 OH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네. 이 OH가 붙으면 이제 알코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스테롤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구조에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OH 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나중에 이제 콜레스테롤을 레시틴이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콜레스테롤은 기본적으로 성호르몬의 그 원료로 제공이 되는데요. 네. 뭐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이나 또는 네. 테스토스테론 같은 남성 호르몬 같은 이런 성호르몬들을 만드는데 이제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쓸개즙, 담즙이라고 하죠.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많이 있는 이 담즙의 생성에도 콜레스테롤이 중요하게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 있죠. 이 자외선하고 만나면 비타민 D를 생성하는데 또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아까 세포막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세포막에도 콜레스테롤이 존재를 하고요. 네. 그 세포막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은 세포막의 유동성을 좋게 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그런데 왜 이런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리더님? 네, 이 콜레스테롤은요, 원래 이제 간이나 척수, 뭐 뇌 조직 같은 곳에 다른 곳들보다 좀 더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체내에 콜레스테롤이 이제 많아졌을 때, 혈관을 통해서 운반되는 과정에서 혈전의 형태로 그 콜레스테롤이 이제 혈관 벽에 쌓이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콜레스테롤은 혈전의 성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혈액에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것은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그렇게 중요한 곳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중요한 단백질들이 있어요.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LDL 또는 HDL. 많이 네. 들어봤어요. 우리가 흔하게 그냥 HDL을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 네. HDL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그걸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LDL과 HDL은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단백질이고요. 그 단백질에 각각의 콜레스테롤이 운반하는 콜레스테롤이 결합했을 때, 붙었을 때를 뭐 LDL에 붙으면 LDL 콜레스테롤, 네. 그 다음에 HDL에 붙으면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고요. 네. 바로 LDL 콜레스테롤을 나쁜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LDL이 나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LDL은 바로 간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네. 혈관을 통해 가지고 각 조직 세포에 혈액을 통해서 각 조직 세포에 옮겨주는데요. 네. 결국은 우리가 뭐 모세혈관까지 한다고 하면 온갖 곳에 혈관이 있기 때문에 그 혈관 주변에 있는 세포들, 즉 혈관벽이나 또는 혈관 이쪽에 콜레스테롤을 많이 쌓아두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고요. 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그렇게 혈관벽이나 조직 세포들에 쌓여져 있는 콜레스테롤을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저기를 해서 다시 간으로 수송을 하는, 즉 혈관벽이나 이런 곳에 쌓여 있는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청소차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레시틴이 이런 혈관 내에서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얘가 어떻게 작용을 해서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가장 핵심적인 그쵸, 부분일 핵심인 텐데요.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아까 이제 조직세포, 즉 혈관세포들에서 간으로 운반하는 그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콜레스테롤이 HDL에 결합을 하려면 그냥 콜레스테롤 그 자체로서는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콜레스테롤이 변형이 돼야 되는데 네. 어떤 형태로 변형이 돼야 되냐면요. 바로 에스테르화된 형태의 콜레스테롤. 요거를 이제 콜레스테롤 에스테르라고 부르거든요. 좀 어렵네요. 네, 그렇죠. 이 콜레스테롤 에스테르라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즉 에스테르화 됐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아까 콜레스테롤에서 제가 기억해두라고 말씀드렸던 OH 있죠. 네, 예, OH. OH기에 어디선가 온 지방산 한 분자가 딱 달라붙으면 그게 에스테르화 됐다고 하고요. 네. 그렇게 지방산이 하나 붙은 콜레스테롤을 콜레스테롤 에스테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콜레스테롤 에스테르화를 위해서 지방산이 하나 필요하다고 했죠. 네네. 그럼 다시 이제 레시틴의 구조 중에서 이제 아까 포스파티딜 콜린을 통해서 레시틴의 구조를 인지질의 구조죠. 네. 인지질은 지방산 2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맞아요. 바로 이 지방산 2개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 에스테르화 시키는데 쓰이는 지방산 하나로 쓰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에스테르가 네.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런 것을 중개해주는 중요한 효소가 있는데요. 네. 그 효소가 바로 레시틴 콜레스테롤 아실 트랜스퍼레이즈라는 효소고요.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레시틴 콜레스테롤 아실 전이 효소라고 합니다. 네. 자, 일단 레시틴 콜레스테롤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아까 제가 인지질을 말씀드릴 때 그리고 지방의 기본 구조를 말씀드릴 때 네. 기억하시나요? 트리아실 글리세롤. 네. 그 아실은 지방산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즉 이거를 그럼 효소 이름을 한번 풀어볼까요? 네. 풀어보면은 레시틴에 있는 지방산 한 분자를 콜레스테롤, 즉 아실은 지방산이니까요. 네. 레시틴에 있는 아실 한 분자, 즉 지방산 한 분자를 콜레스테롤로 옮겨주는 효소입니다. 떼서 옮겨서 붙여주는 효소. 이게 바로 레시틴 콜레스테롤 아실 전이 효소가 되는 거고요. 그 효소에 의해서 바로 콜레스테롤 그렇죠. 에스테르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근데 그럼 이렇게 해서 콜레스테롤 에스테르가 만들어지면은요, 이 콜레스테롤 에스테르는 바로 HDL 그 지질 단백질의 전구체 물질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결합을 한 것이 이제 완전한 HDL 콜레스테롤이 되는 거고요. 그 형태로 HDL은 콜레스테롤을 운반해주는 그렇죠. 청소차 같은 간으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옮기게 됨으로 인해서 네. 혈관벽에 쌓여있던 콜레스테롤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혈관벽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바로 레시틴의 지방산이 중요한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레시틴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상당히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설명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레시틴이
콜레스테롤 레시틴과 HDL이 결합해서 청소차 역할을 해주는 역할에 대해서 레시틴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저도 이해가 됐으니까 네. 리더님들도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럼 다음으로 네. 레시틴의 중요한 역할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세포, 특히 뇌 같은 신경이 아주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가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네. 바로 레시틴이 이 아세틸콜린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 벌써 리더님도 그렇고 다른 리더님들도 딱 눈치채셨을 거예요. 네. 아세틸콜린. 아까 어, 뭔가 떠오르죠? 포스파티딜콜린.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포스파티딜콜린. 네. 바로 우리가 레시틴의 아주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인 포스파티딜콜린. 네. 바로 그 포스파티딜콜린에서 이 콜린 분자가 떨어져 나오고요. 어떤 효소 작용에 의해서 그 콜린이 아세틸 조요소라는 아세틸코에이라는 분자의 아세틸기와 만나면 이게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시틴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굉장히 중요한 원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레시틴을 섭취하는 것은 두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정말 그러네요. 네. 전수연 리더님. 네. 레시틴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알게 되시는 시간이 되셨나요? 네. 레시틴 정말 우리 몸에 엄청 중요한 영양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레시틴이 이번에 아메이에서 많은 애용자분들의 그 요청과 기대에 부응해서 2년여 만에 다시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해주셨는데 2019년에 단종되면서 무척 아쉬웠었던 레시틴 제품이 많은 ABO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번 6월 3일에 새롭게 다시 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리더님께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그 레시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메이의 레시틴은 2015년에 처음 출시가 되었었고요. 2019년에 단종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단종되면서 많은 애용자분들께서 무척 아쉬워하셨던 아이템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근데 이번에 출시된 레시틴을 저도 좀 구입해서 먹어보니까요. 네, 이게 씹어 먹을 수 있는 취워블 형태의 레시틴으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이전에 레시틴을 접해보지 못해서 어떤지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혹시 이전 레시틴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네, 사실 오독오독 씹어 먹을 수 있는 추어블 레시틴 추어블 형태는 예전에도 똑같이 이제 씹어 먹을 수 있는 형태였었고요. 기존 레시틴은 하루에 9정이나 먹어야 됐었는데 이번에 출시된 추어블 레시틴은 하루에 4정만 먹으면 되니까 조금 더 간편해진 형태가 되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추어블 레시틴은 기존 레시틴 제품과 비교해서 아마 같은 부분도 있을 거고요. 좀 더 새로워진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존 레시틴과 새롭게 출시된 추어블 레시틴은 비타민 함량은 기존과 같아요. 그리고 인지질도 2150mg 포함되어 있고 특히 포스파티딜콜린의 함량이 432mg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리더님께서 레시틴은 비타민 E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레시틴에는 토코페롤로 알려진 비타민 E도 177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리더님 이번에 출시된 추어블 레시틴 드셔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6월 3일 날 프로모션 하는 날 바로 주문을 했고요. 지난주부터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네, 먹어보신 소감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양이 좀 크다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르긴 한데요. 네네. 근데 맛은 일단 캔디 같기도 한데 캔디보다는 좀 더 쿠키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더 좋았고요. 네. 딱딱하지 않고 참 씹기 좋은 제형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꿀이 함유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꿀맛이 납니다. 우리가 보통 꿀은 설탕보다 덜 달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다 보니까 달달함은 덜한데 굉장히 맛있게 제형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도 많이 아메이에서 신경 썼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 점이 이번 추어블 레시틴이 기존과 좀 달라진 점인데요. 다른 회사들의 일반적인 레시틴이 정제나 캡슐 형태인데 반해서 아메이는 추어블 형태를 고집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담 없이 씹어 먹을 수 있는 맛과 제형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아까 꿀맛이 나는 것 같다고 하셨죠? 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추어블 레시틴은 대두에서 추출한 레시틴으로 만들어졌고요. 이번 여기에 기존 레시틴과는 달리 사양 벌꿀 분말과 함께 구기자 추출 분말, 유산균 발효 다시다 추출물, 다시마 추출물, 레몬밤 추출물, 그리고 호밀 분말들과 같이 배합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여기에 비타민 B2까지 함유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추어블 레시틴이 남녀노소 누구나 모두 레시틴을 아주 맛있고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굉장히 아메이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새롭게 출시된 레시틴이라는 거를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혈관 건강과 두뇌 건강에 좋은 레시틴을 영양 만점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리더님. 네. 이번에 출시된 추어블 레시틴은 어떤 분들이 좀 드시면 좋을까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추어블 레시틴은 활기찬 생활을 위해 식물성 레시틴과 고함량 비타민 E를 함께 섭취하시는 분들께 권유를 드리고요. 출출하고 단 것이 당길 때 죄책감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영양 간식이 필요하신 분들께 네.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온 가족이 아까 두뇌 건강,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식품이 필요하신 분들께 네. 권유를 드립니다. 네. 네, 오늘 저도 참 계속 먹고 싶은 그런 먹어보니까 계속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추어블 레시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제 느낌으로는 레시틴의 재출시를 기다려오신 많은 ABO 리더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분들께 사랑을 듬뿍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많이 기다렸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소비자분들 중에서도 기다렸던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 이번에 출시된 추어블 레시틴 우리도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와 열심히 함께 알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그래야죠. 네네네네. 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됐네요. 새롭게 출시된 추어블 레시틴 오늘 내용이 우리 리더님들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김영철 리더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리더님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많은 ABO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더운 날씨가 네, 그래서 좀 시원하게 먹고 싶은데 네, 여름 하면은 뭐예요? 시원한 국수죠. 국수 좀 맛있는 국수. 네. 네, 여름에 시원하게 먹으라고 냉모밀 국수랑요. 그리고 여름 되면 어디 제일 가고 싶으세요? 바닷가요. 바닷가죠. 네. 바닷가 하면은 강릉. 네, 요즘 강릉에 가장 핫하다고 하는 치즈 김치말이 삼겹살
이렇게 두 가지 요리 준비했거든요. 바로 하실까요? 네, 요리 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리로 냉모밀 국수를 할 건데요. 먼저 재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냉 메밀 소면 180g, 그다음에 닭가슴살 우리 하나, 참외 2분의 1개, 양배추 적채 4분의 1개, 적양파 4분의 1, 파프리카 4분의 1개, 그리고 기타 채소 필요하겠죠. 야채, 오이도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새싹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 소스에 들어갈 무도 한 4분의 1개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간장과 어간장, 그리고 우리 생와사비가 없으면 연겨자 쓰시면 됩니다. 네, 이거 시작할까요? 네, 네, 우선 냉메밀국수에 들어갈 우리 소스 먼저 준비할게요. 우선 처음에 우리 무즙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을 갈아야 되거든요. 네, 무 4분의 1개 이거 준비한 거 이거를 하고요. 우리 강판에다가 물을 갈아주시면 돼요. 이거 가실 때 손 다치니까 조심하시고, 네, 물을 이렇게 갈아주시고요. 우리 아까 무 갈았던 거 이렇게 강판에 갈았던 거 무즙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어간장 4티스푼, 우리 이런 계량 스푼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밥숟가락, 어른 밥숟가락 4개, 어간장 4티스푼에 우리 생수 아메이 스프링물 1컵, 다음 무즙 아까 갈았던 거 4티스푼, 여기다가 생와사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겨자 1스푼. 이게 좀 확 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먹는다 치면은 반 스푼만 넣으셔가지고, 나중에 다 완성되고 조금 연하다 싶으면 나중에 더 넣으셔야 돼요. 지금은 약간 좀 덜 넣어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맛에 맞게 조절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냉이잖아요. 차가운 요리니까 우리 이거를 냉동실에 보관해 가지고 다른 거 준비할 때 동안 약간 살얼음 만들겠습니다. 자, 야채를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아까 그 닭가슴살 우리 캔 그 기름 다 버리고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파프리카 먼저 잘라 볼게요. 우리 노란색 파프리카랑 빨간색 파프리카, 색깔이 있는 파프리카 준비하셔가지고 슬라이스 썰겠습니다. 너무 얇으면은 모르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두께로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거는 3명 먹을 기준, 4명 먹을 기준으로 지금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양배추 썰어주시는데 이게 좀 커요, 크기가. 그래서 이거 한 반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외 하나 준비하신 거 얇게 썰면 되겠네요. 이것도 너무 얇게 썰면은 식감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두께가 있게 이 정도 두께로. 칼질이 예술이시네요. 네, 그렇게 됐네요. 오이도 마찬가지로 우리 슬라이스로 자르겠습니다. 길게. 국수에 먹는 거기 때문에 길게 자르셔야지. 동그랗게 자르시면은 국수랑 이렇게 집어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이 적색깔 나는 이거를 맨 나중에 자르는 게, 이걸 먼저 자르게 되면은 이런 하얀색 재료들이 색깔이 무르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맨 나중에. 양파도 슬라이스 해주시고요. 적채, 제 준비는 이걸로 끝났고요. 다음에 면을 삶도록 하겠습니다. 200g 정도를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면을 넣고 저어주시면 돼요. 면이 어떻게 익었냐 하시는 방법은, 이거는 딱 4분만 삶게 돼 있어요. 우리 건져보고 끊어보지 않아도 돼요. 4분만 삶으시면 되는데, 이거 다 삶아졌어요. 이제 이거를 체에 걸러 가지고 차가운 물에 면을 씻어 줄 거예요. 면이 삶아 가지고 이렇게 체에 받쳐놨거든요. 물기가 이제 빠지면은요, 우선 말아서요, 이제 세팅을 할 거예요. 이렇게 담아가지고요, 나중에 드실 때 섞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치즈 김치말이 삼겹살입니다. 네, 요즘 강릉에서 핫하다는 요리죠. 네, 한번 너무 맛보고 싶은데요. 재료 소개 재료 소개 부탁해드릴게요. 네. 우선 제일 중요한 대패 삼겹살. 사장님한테 직접 갈아달라고 갈아달만 썰어달라고. 저 시중에서 파는 대패 삼겹살은 이렇게 먹기 좋게 잘려 있거든요. 이렇게 한 4등분으로. 근데 이건 길게 김밥처럼 말아야 하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길게 부탁드리면 되고요. 너무 두껍지 않게. 네, 대패 삼겹살 길게 해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대패 삼겹살 얇게 해가지고 해줘요, 냉동으로. 이거 16조각 정도. 그리고 김치 물기를 꼭 네. 짜서. 꼭 짜서 물에 안 씻어도 돼요. 물에 씻지 말고 그냥 물기만, 김치 국물만 짜면 되고요. 그래서 치즈, 이거 하얀색 치즈, 체다 치즈 썼고요. 노란색 체다 치즈 쓰셔도 돼요. 이게 훨씬 색깔이 맛있어 보여요. 네, 근데 김치가 빨간색이라 빨개져요. 네. 그리고 당근, 양파, 마늘, 깻잎, 그리고 우리 소스 만들 때 우리 맛간장 쓸 거예요. 맛간장, 그리고 설탕, 올리고당,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맛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소스 먼저 만들 건데요. 우리 맛간장 4티스푼, 그 다음에 설탕 1티스푼, 그리고 올리고당이거든요. 올리고당도 1티스푼. 이거를 이제 처음에 센 불에 보글보글 끓이다가 이제 중불로 줄여가지고 약간 졸일 거예요. 여기에 마늘, 양파랑 대파 파 넣어가지고 같이 졸일 거예요. 우선 10단에 끓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삼겹살 김치 마른 걸 위에다가 이제 적셔주면서 이제 구울 거예요. 자, 간장이 이제 끓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중불 6단이나 7단으로 내려주시고요. 6단이나 7단에 5분 정도만, 한 5분에서 3분 정도만 졸일게요.
아까 한 5분 정도 하라고 그랬는데 한 3분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온도도 조금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으면은 처음에 농도 잡기가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아보시냐? 약간 끈기가 있다는 느낌이 나면 돼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경험이죠. 한 요 정도 해주신 다음에요. 이거를 쓰시는 게 아니고 체에 걸러가지고 우리 간장 소스만 쓸 겁니다. 체에 걸러가지고요. 이거 간장 소스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스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속재료 만들 건데요. 우선 양파랑 당근이랑 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우리 속재료를 만들 거예요. 양파랑요. 당근은 이게 너무 많으니까 반 개만 쓰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얇게 슬라이스 하시는데 나는 칼질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은 채칼로 그냥 슬라이스 하셔도 돼요. 자, 이제 김치도 송송송 썰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썬 다음에 이렇게 그냥 썰게 되면은 너무 길어요. 먹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얇지 않게 그냥 송송 요 정도로. 이거는 볶지 않고 그냥 속재료로 쓸 거예요. 야채를 볶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을 예열을 한 다음에요. 오일 한 2바퀴 정도 두르고 딱딱한 우리 야채 당근 버쳐 이렇게 볶도록 할게요. 볶을 때는 센 불에 한 8단이나 9단 정도의 야채를 볶아주시고요. 센 불에 당근이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이제 양파를 볶을 때는 소금 후추간 야채가 어느 정도 한 80% 정도 익었거든요. 익었으면 끄셔가지고 이제 재료가 준비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기를 우리 말아보도록 할게요. 대패 삼겹살을 4줄 이렇게 겹쳐가지고 놔둘 거예요. 4줄이나 5줄 정도? 네, 삼겹살을 밑에 깔고요. 우리 아까 양파랑 당근 볶은 거를 김밥처럼 말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김치 이렇게 그다음 깻잎 2장 김밥 맛일 줄 아시죠? 김밥 말듯이 삼겹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끝에 여기 보면 이렇게 붙어있는 데가 바닥에 가게 이렇게 바닥에 가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대형 후라이팬에 한 1분 정도 예열을 한 다음에요. 오일을 두르고 1분 정도 예열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거 김치 망고 삼겹살 이거를 굽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을 많이 넣지 마시고요. 살짝만 넣어가지고 코팅을 입힐 거예요. 열이 올랐으면요. 이렇게 우리가 접었던 부분이 맨 마지막 끝부분이 밑에 가도록 온도는 인덕션 8단 정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구워주시면 돼요. 처음에 한 뚜껑 닫고 한 2분 정도? 2분 정도 됐거든요. 한번 돌려가면서 익힐 거예요. 보통 철판에서 계속 돌려가면서 안에 속재료 이것저것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고기가 뻣뻣해지죠. 네. 저희 아메이키는 이렇게 뚜껑을 덮으면은 이 날아가는 수분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그리고 맛이 다시 향이나 그쵸. 맛이 배이기 때문에 훨씬 그렇죠. 촉촉한 맛과 풍미가 살아나죠. 그쵸.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나면은 우리 아까 그 만든 소스 있죠? 이 소스는 골라주세요. 네. 전문가가 포스가 딱 느껴지죠? 아무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은. 그쵸. 그쵸. 기다리시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다시 뒤집고 자, 한번 해볼게요. 예, 하시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소스가 양 좀 많이 묻어 있다 그러면은 살짝씩만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다 익었어요. 다 익었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데 한 15분, 대신 13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치마리 삼겹살 우리 완성된 거 썰어서 접시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치즈 김치말이 삼겹살과 냉 메밀 국수요. 네, 더운 여름 맛있는 식탁으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